그러면 이 레닌그라드가 근데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가 정밀공업이 엄청 발달한대요. 그래서 소련의 군수 부품들이 재료가 들어오면 레닌그라드 안에서 가공이 돼서 그렇죠. 전기가 없으니까 페달 눌려서 전기 만들어서 드릴 돌리고 그래서 그렇죠. 가공이 돼서 그게 다시 레닌그라드 밖으로 빠져나가 비밀 통로로. 또 식량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이 굶어 죽으니까 야 차라리 항복하고 말지 뭐 이런 소리 했어. 그러면 바로 끌려나가서 너 간첩 이제 빵 고문당한 다음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식량 배급을 해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간첩 단속해야 돼. 식인 단속해야 돼. 외부 통로 관리해야 돼. 이거 다 하는 놈은 거기 염라대왕 맞죠? 그렇죠. 이 염라대왕이 테렌티 스티코프입니다. 이제 연결되죠. 이 한국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 녀석이 테렌티 스티코프 그 염라대왕이 그 염라대왕질을 잘 하니까 이놈을 극동군 사령관으로 발령을 하죠. 그게 김일성이로 픽업을 하고. 그 극동군 사령관의 임무가 북조선 한반도 북부를 철저한 공산기지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때는 아직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국공 내전이 만주에서 시작달동 말동할 때거든. 그렇죠. 국공 내전이 아직 만주에서 시작달동 말동할 때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임무를 맡고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그 염라대왕이 북한의 국부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부입니다. 저 사람이 테렌티 스티코프가. 그것도 비슷한 김일성이를 픽업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저기서 벌어졌던 저 참상이 55년 후에 50여 년 후에 북한에서 벌어진 거죠. 저게. 그렇죠. 레닌그라드에서 3분의 1이 저런 상태로 죽어갖고 북한에서는 약 한 7분의 1. 아니요. 7분의 1쯤 13% 15% 7분의 1쯤이 저렇게 죽어갔어요. 근데 그건 왜 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건 멀쩡하게 인민을 책임져야 될 군사위원장 김정일이가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김일성 영생교 유지한다고. 그렇죠. 개혁 개방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레닌그라드, 2차 세계대전 때 지브랄터, 그다음에 그 르네상스 시기에 콘스탄티노플 이런 아주 전략 요충지다 저기가.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미중 전쟁은 사실은 이게 이게 단순한 그냥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고도의 심리적인 전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문명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저기 토인비나 혹은 저기 헌팅턴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은 체제입니다. 제도. 그다음에 제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 그다음 거기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맞아요. 만약에 한반도 지금 중국과의 뭐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그 밑에 सब세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거는 중국 자칭 자기들이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성격을 바꾸는 심리적인 중요한 불씨가 돼요. 폭탄. 그러니까 북한의 미국이 북한을 접수해서 해방시켜서 자유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번영시켜 버리면 바로 그거가 중국에는 어마무시한 심리전 폭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뭐 지금 이제 홍콩이나 대만은 좀 다르지만은 뭐 그걸 다 중국인이라고 치더라도 홍콩은 사실은 메이드 인 잉글랜드고 그 다음에 대만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기보다는 대만 자체의 독립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본토 중국은 좀 다른 데가 있고, 그러니까 쟤들은 원래 달라스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본토 중국은 이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현대 문명의 가장 정수인 자유와 개인의 독립이 내장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고 지금도 엄청난 이 말하자면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기가 뭐 도발 대응업이나 하고 하는 북조선이 갑자기
자유와 시장이 들어온 그리고 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활동하는 예. 쪽으로 바뀐데 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말하자면은 심리적인 충격이 되고 폭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야 너희 정당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너희 그냥 우리 자유하고 시장했으면 너희 같은 놈들 없이 우리 더 잘 번영했었을 거야라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에 관한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요. 이 북한이 해방돼서 번영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이 이게 문명전쟁이라 그랬을 때 우선 첫째 지정학적 군사요충 북한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심리전. 네, 그 요충지인 북한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야. 그렇죠. 이게.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국의 중국 제압 이유고 그다음에 그게 말하자면은 구도가 잡히면은 완전히 미중 그 전쟁에서 페이스를 미국 주도로 가져가죠. 이니셔티브와 페이스를 가져가죠. 왜냐하면 북한을 접수하면 왜 미국이 페이스를 장악해요? 왜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왕이도 이야기했고 뭐 시진핑도 이야기했죠. 정말 인구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 아니에요? 질량이 많죠. 질량이 많죠. 네, 그래서 뭐 머릿수가 많으니까. 머릿수도 많고 뭐 면적도 14억이니까. 넓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문화적인 또 그것도 크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전환시키는데 이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보다는 경제, 심리, 지정학 이런 요소들이 체제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그 페이스를 조절해야 됩니다. 저게 한꺼번에 예컨대 군사적으로 후당탕탕탕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작살냈다가는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조절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peaceful evolution 아주 그냥 진화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페이스를 미국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북한을 접수해방시켜 가지고 야 이거 뭐 공산당이고 인민해방군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거 자유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 존엄의 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번영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지속적인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심리전이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 해방된 북한에 의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세를 높였다가 또 필요하면 낮췄다가 뭐 군사를 좀 더 조였다가 풀었다가 뭐 이거는 그다음에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좀 풀어주는 척해도 심리전은 계속 중폭격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권력, 그다음에 그 체제 군사적으로 중국도 적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면서 중국의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죠. 소프트 랜딩이죠. 그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지금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언론인들이나 이렇게 하면서 3,500년 된 제국과 제국 문명과의 충돌이다, 싸움이다.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그거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예요. 허상입니다. 중국이 3,500년 된 엠파이어 같이 보이지만은 중국은 끊임없이 집중과 그 다음에 분열을 순환해 온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페이스를 잡으면은 중국을 지금 과도하게 PLA 중국 공산당 군부가 그 집중한 부분을 이제 분열 방식으로 이완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낚시랑 똑같아. 낚시 큰 고기 잡았을 때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이거 하잖아요. 릴로 할 때 우리.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큰 덩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필요하면 좀 풀었다가 또 당겼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풀고 당기고 할 때 핵심은 뭐냐? 여기 걸렸다 여기.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심리전을 북한이란 존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아니라 개인, 자유, 시장이야. 그게 번영의 길이야. 라고 북한이란 존재 자체가 그거를 증언해주는 모델 케이스가 되면 이거 아직 걸린 거 아니야. 그럼 마음대로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 당겼다 이걸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은 가장 중요한 안고죠. 예, 예. 근데 이제 홍콩 요번에 그 젊은 학생들의 어떤 저항 때 중국 내부에서 지금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콩 부분에 대해서 이제 PLA가 주로 이제 큰 기성세대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통제를 하지만은 어린 친구들이 홍콩의 소위 말하자면은 그 운동에 대해서 서로 이 필체를 바꿔가면서 지지를 하고 상당한 부분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이라고 하는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이 갑자기 자유를 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중국의 성장, 자기들이 했던 성장보다도 뭐 최대 성장을 했을 때 한 12% 애뉴얼이.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애뉴얼 한 20% 넘어가요. 거의 50%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중치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 저기는 우리한테 풀 세트를 그냥 가져간다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풀 세트를 다 주고 그다음에 팀 로저스가 뭐 그 말은 맞아요. 국가가 개방이 되고 노멀 스테이트가 되고 저게 딱 되면은 아마 한 10년 15년 동안에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붐 플레이스가 된다고. 그렇죠. 심장부가 된다. 왜냐하면 다 투자가 들어가요. 세계 경제 성장의 심장부가 되거든, 저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뭐 이렇게 해방되고 한 15년, 20년 있으면 거의 일반인의 생활 수준이 거의 이제 남쪽을 10년이면은 그러니까 저거 패리티 기준, 그러니까 퍼처싱 파워 패리티,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는 10여 년이면 거의 같아질 거고. 같아지긴 뭐 하여튼 뭐 아니 그렇지 않아. 그 굉장히 빨리 와요. 근데 그리고 이게 뭐 인구가 지금 2,500만인데 뭐 극소수를 이제 정리를 난다 하더라도 전부 연안 지역이 평야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상해 이쪽에 뭐 동쪽은 천진 뭐 몇 개 중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집중화돼서 경제화. 그러니까 막 지금 무슨 보따리 장사하는 거 말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으로부터 남쪽 자본, 남쪽 투자, 일본, 중국, 미국 전부 다 쏠려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평양의 그 성장 속도는 중국의 최소 3배속, 많으면 5배속까지 되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문명 전쟁을 벌일 때 왜 북한을 접수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 지정학적 군사적 요충지다. 두 번째 이유 심리전 센터다. 그렇죠. 세 번째 이유 미중 전쟁에 있어서 이니셔티브와 페이스를 장악하는 수단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더라도 이 전쟁 벌렸다가 뭐 수도권 한 500~600만 죽어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강경화 장관이 전쟁은 없다. 전쟁은 없는 것 같네. 접수는 있고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쌍방 전쟁이 아니라 일방 정복 전쟁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인플로전하고 내파하고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고. 접수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거기서 개기더라도 15분 안에 끝나는 일이라서 저희가 딱 하나만 바라면 돼. 만약에 올해 겨울에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뭐 그럴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추워달라 제발. 폭설 엄청 내려달라. 그래서 눈으로 땡땡 얼어붙어달라. 우리는 그것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겨울에 일어난다면.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언론학을 했는데 뭐 전쟁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전쟁에 대한 개념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 것 같네. 전쟁은 없고 접수는 존재한다. 있을 것이다. 정말 접수할 수도 있어요, 저거. 그냥 그렇죠. 누군가 빗장 열어가지고 접수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전쟁 코스트가 작다. 그렇죠. 전쟁 코스트가 작다예요. 네 번째 이유. 지금 벌써 이미 접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3년 동안에 만들어진 말하자면은 제재 구조. 그 다음에 중국과 양면으로 소위 말하면 북한의 뒷배가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다섯 번째로 문제가 접수를 하는 상황 저쪽에 저게 뭐 자기들 도발을 했던 저거들끼리 무슨 쿠데타가 나든 뭐 어쨌든 간에 질서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접수를 하면은 네, 중국이 그 전까지는 오바마만 하더라도 네,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사실은 주요한 조금 이 임팩트 있는 정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홍콩 사태,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의 인권법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역 전쟁, 첨단 기술 전쟁, 뭐 등등등등 해서 지금 중국이 특히 홍콩을 보면은 과연 개입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되느냐 없다고 지금 거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예, 예. 예를 들어서 미군이 유엔군 깃발 달고 그다음에 다국적군 비슷하게 얼레벌레 꾸며서 조직해서 북한을 접수하러 들어갔을 때 예. 중국군이 너희 그거 안 돼. 우리 조중 우호 조약 있어. 예. 해서 한판 붙자. 예. 그러고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냐? 없다. 없다. 네. 그러니까 중국 다섯 번째 이유. 중국의 개입 의지가 증발 내지 무력화돼 있다. 그래서 북한을 접수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아마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럴 거죠. 네. 예.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결기를 보여주려면 왕위를 여기다 보낼 일이 아니라 두 가지. 홍콩을 무력 진압하면서 홍콩 그다음에- 무력 진압하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추방당하거든. 그렇죠. 한 예. 3만 명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렇죠. 중국 투자 다 끊기고 중국의 예. 식량도 안 들어가 원료도 안 들어가 중국산 제품도 뭐 저기 그 안 빼져 중국과 금융 다 끊겨. 그 상태에서 우리 중화제국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옛날 천안문 때처럼 결기를 보여줘야 돼. 근데 그거 못하잖아. 못하죠. 홍콩도 못하는 판에 지들이 순망치안인데 지들- 말로만 그러고 말로만 순망치안. 순망치안이 어 그 뭐지 그 뭐야 풍우동주로 바뀌었습니다. 풍우동주.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어. 그래서 뭐 또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풍우별주야. 풍별주에 그러니까 태풍 속에 네가 담배 내가 담배 다르니까 빠이빠이 너 잘 살아봐 이거예요. 지금은 같은 배 아니 동주하면서 슬쩍 던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구나. 보쌈에서 뭐 던지면서 저기 허접한 저 뭐지 저기 이거 저 뭐야? 그 구명조끼 구명조끼. 구명대 하나 던져주면서 잘 살아 빠이빠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언론과 우리 저 뭐야 그 청와대는 계속 시진핑을 초청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왕이가 오겠다 이랬는데 왕이 왔어요. 예. 황제가 안 오고. 못 오지. 진핑이가 겁이 나서 어떻게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왔다가는 여러 가지 그럼요. 이제 후과가 있으니까 못 오고 예. 외무장관이 이제 왔고 이제 그 외무장관은 사실은 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등을 툭툭 치고 하는 아주 옛날 저 꼭 뗀놈 저 청나라 관리 같이 그렇게 굴었죠 뭐. 네. 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전략요충지다. 두 번째가 심리전 센터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접수하면 좋은 이유가 네. 세 번째가 북한 접수하게 되면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히 이니시티브 페이스를 장악하게 된다. 네. 네 번째가 북한 접수했을 때 이 북한의 항전 능력이 최소화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 정복 전쟁이다. 예. 다섯 번째가 북한 접수하러 들어갔을 때 중국이 꼼지락달싹 못한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예. 밖에 있는 저기 외부 변수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이 뭐 무역 전쟁을 한다 뭐 한다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네, 이제 여섯 번째 이유죠. 여섯 번째 이유죠. 중국의 그 권부 혹은 최고 권력층이 지금 균열되고 있는 조짐이 있죠. 조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이제 왜냐하면은 소스를 밝힐 수 없는 극비 정보지. 아유 뭐 잠깐 보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시진핑이가 황제 등극을 하면서 10년 단임 규정을 없애버렸잖아요. 예, 3년 전에. 예. 근데 지금 뭐 몸이 좀 아프다, 약간의 그 혈관계 질환이 있다, 아니면은 파벌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싸움. 제일 큰 거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지금 그렇죠. 중국이 IMF로 가느냐 마느냐 해서 말하자면은 권력 핵심에 권력 예. 최상층부에 말하자면 지금 예.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자기들끼리의 알력과 조정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솔솔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제법 그럴싸한 구조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국이 묘한 게 개혁 개방 이후에도 성장이 갑자기 둔화가 되거나 경제적인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지역 문제하고 사회 문제, 경제 문제가 같이 와요. 그러면은 핵 권력 핵심부에서 노선을 가지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랬지. 파벌로 구성됐기 때문에 야, 너 그 시진핑이가 한 말은 중국몽이나 그다음에 뭐 일대일로 정책이나 그다음에 뭐 제1도련선 정책이나 그리고 G2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과도한 허장성세의 도발을 해서 위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는 이거를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그 얘기는 있다. 벌써 공개적으로 나왔죠. 여러 차례. 그래 여러 차례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그때 이제 천안문 직후에는 등소평이가 그걸 중심을 잡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길로 가고 있죠. 이게 또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지금 중국의 최고 권력 서열 160명의 평균 재산이 1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위층의 평균 재산의 83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다 이렇게 눈이 뒤집혀 갖고 환장한 이게 그냥 신흥 졸부들이야.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야 진핑이 제 잘못해서 내 재산 깨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이 현금화되어 있다고 재산 그러니까 환금성이 있다고 해서 권력과 부의 상호 치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권력이 부고 부가 권력인 그런 데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시진핑 한 7년 전에 집권을 하면서 저거를 이제 뭐 가지고 상대방 파벌들을 제압을 했잖아요. 부패 문제 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시진핑을 둘러싼 소위 권력 서열 162까지를 보면은 후진타오 시기에 있었던 것보다 거의 집중도가 두세 배 더 올라갔어요. 후진타오 때는 이제 공청단이 뭐 이제 테크노크라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1억 명이요 공청 단원이 그렇죠. 공산 청년 단원이 그 단파. 그 단파 애들이 조금씩 나눠 먹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흥 중산층이 막 자라나오는 구조인데 이 시진핑 때는 이게 타이츠, 태자당 얘들 중심으로 해서 왕창씩 먹어버리니까 그 권력 핵심부에 들어있는 애들은 이제 뭐 자기 집안 재산이 1조 6천억 뭐 이쯤 된단 말이야. 조단위 부자들이야. 평균 재산이 161조인데 그 상위에 한 20위 안에 들면 10조지. 10조 단위. 10조가 넘지. 100조, 뭐 100, 이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저 지방에 어디 뭐 당석인데 집안에 이 위안화하고 달러가 창고에 그냥 현금으로 사 있었잖아요. 은행이네, 은행. 그쪽은 뭐 더 좋죠. 은행은 돈 나가야 됩니다. 현금 그렇게 써놔놓지 않아요. 아니 그거 알고 있었을까? 고리대금. 그렇게 했겠죠. 대부업하고 있었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문명 전쟁이냐면 저거 자체가 저건 반문명이고 야만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최고의 권력층이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면 중국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균열이 더 강화되면서 이제 미중 전쟁의 또 다른 베이스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뭐예요? 이제 아까 내가 설명했던 외부 환경이 홍콩, 대만. 근데 서서히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중국 국내도 중국 국내도 지금 이제 사회신용제도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통제 억압 체제가 가고 있고 상층부는 그러니까 시스템과 제도는 공산당과 군 체제들이 통제를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반발 지역에 따라서 예컨대 상해라든지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제 또 보면은 우리 문재인 586 집권 세력이
민심 위반이 됐습니다. 지금 뭐 뭘 한지 모르겠어요. 막 민심 위반 심하죠, 요새. 막 터져 나오는데 이제 뭐 옛날에 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저 조선시대에 있던 농단 공당 싸움할 때 했던 농단을 썼는데 지금은 국가농단입니다. 국채농단입니다. 지금 뭐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고 뭐 권력 본부에서 뭐 비서관 행정관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을 그냥 공작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심정이 지금 다 드러났고 뭐 선거 개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하고 또 조국 사태 있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저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몇몇 저기 위성에 있는 몇 사람들 이제 한물간 정치인들 신모 손모 이런 사람들 이제 잘 숨취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입안하고 뭐 어떤 경우는 고수 같은 경우는 발악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물이 익었는데 종기가 물이 익었어. 근데 북한 접수가 종기 터뜨리는 빵. 그렇죠. 신의 일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랑 이제 그게 7번째 이유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8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탄핵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거짓과 공작의 이 정치를 혹은 광란을 지금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재공고화하는 자유혁명. 새로이 이제는 이게 주권자가 이런 방식으로 다시 재정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혁명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북한 접수가 되거나 한반도 전체가 변화한다. 뭐 그건 북한을 이제 우리 인민을 북한을 자유혁명으로 다시 해방을 시킨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이 바뀌는 기회가 오죠.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린치핀으로서 강화되는 거죠. 남북한 전체가 세계 정치에서 굉장히 단단한 그 하나의 실체로 그렇죠. 다시 재강화되고 부활된다. 그렇죠. 자유혁명으로 그걸 이제 8번째 이유로 이제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말씀 오늘 참 주말에 굉장히 참 저기 뭐야 고담준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큰 구도로 보면은 이런 8가지 이유를 쭉 조금 우리가 바람에 힘 딱 주고 머리 딱 저기 뭐야 쿨하게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가 지정학 군사 요충지기 때문에 북한 접수하는 게 좋다. 두 번째가 심리전 센터이기 때문에 북한을 접수하는 게 좋다. 대중국 심리전 센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중국 이니셔티브 페이스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접수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유인이죠. 베네핏이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이게 북한의 저항력이 최소화돼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 정복 전쟁이어서 북한 접수에 부담이 없다. 코스트 관리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국의 개입 의지가 증발되어 무력화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접수에 위험성이 없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국 최고의 권력층이 균열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접수에 의해서 그들의 균열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다. 일곱 번째가 홍콩, 대만, 대한민국 등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환경이 무르익어서 이게 하나의 반중 그 네트워크로서 반중 친미 네트워크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존의 문제점들이 이제 종기처럼 다 이게 골마서 부풀어 올랐는데 북한 접수가 이 종기를 따는 신의 일침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게 북한 접수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갭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한 8가지 이유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정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냉전 초기하고 완전히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그 1947년 트루먼 그 소위 말하면은 조지 캐난이 그 무시무시한 아저씨.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그러니까 소련 행동의 소련 대외 정책의 원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평창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봉쇄를 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말하자면 리액션입니다. 소련의 남아에 대해서 반응형 말하자면 벽을 만드는 건데 지금 중국이 워낙 그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으로 또 오버스트레치를 해가지고 막 지금 쑤셔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를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자체의 현상 변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문명 전쟁은 그런 측면에서 현상 유지적인 반응이 아니고 예. 대응이 아니라 예. 대응 혹은 반응이 아니라 예. 변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네. 나의 의지를 상대방한테 관철시키는 관철시키는 거거든. 거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처신해 임마. 그렇죠. 그게 전쟁이라고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결국에 가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약화되고 예. 자유와 개인 존엄과 공정시장의 게임을 펼치는 예. 그런 나라가 문화가 돼야 되고 그 와중에서 너희가 뭐 5개로 쪼개지든 4개로 쪼개든 건 알아서들 하시고 이게 지금 그게 미국의 의지잖아. 예. 그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문명 전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 문명 전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8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핵심적 수순이 바로 이제는 북한 접수다. 시작됐죠. 미국 문명 전쟁의 핵심 수순. 그렇죠. 북한 접수 8가지 이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저 요새 잘 나타나지도 않는 김정은이가 지난 그 판문점 나오고 난 뒤에 안 보이잖아요. 육성이 안 나와요. 모습도 이상하고. 근데 어쨌든 연말까지 기다려주겠다. 아니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태도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그제 동창리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저기 비행기 날라왔죠. 소위 정찰 감시. 그다음에 그 큰 배셋도 와가지고 돌고 있고. 하여튼 이번 겨울이 춥고 계속 많이 추워야 되고요. 눈 많이 내려야 되고 특히 북한 지역에. 설국 동토가 돼야 되겠네. 네, 설국 동토. 예.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워싱턴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제 그 친중 노선을 많이 펴고 중국과 미로를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특히 조지 소로스 이런 인물들은 요새 이제 연이어서 아주 살벌한 반중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특이한 현상인데 그거 한번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세력들도 있는데 이 사실은 친중하면은 반 트럼프를 해야 되는데 소로스는 그랬거든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큰 도전자는 시진핑이다라고 해서 그랬죠. 반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그 왜 트럼프의 그 남미 그 저기 장벽 쌓는 거 거기에 카라반을 가지고 대규모 국경 그 침공 사태 그 사람들 걸어 올라오고 그거 돈 된 게 소로스라는 거. 돌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전쟁 세계 제3차 대전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틀로 동아시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딥스테이트 중에 이제 소로스 같이 상당히 살벌한 반중 발언한단 말이에요. 저게 제일 중국이 지금 우리 세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다. 시진핑이 저게 암덩어리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하는데 그러면 그런 중국의 문제를 그렇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통 다 비정상인데 그 점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야, 저거 중국이 엄청나게 중무장에 있고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덩치가 보통이 아닌데 저거 어떻게 제압 순치할 수 있냐 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고 야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제압 순치하는 거는 저게 아주 난 놈이네. 잘하네 그래야 잘하네. 그 박수를 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로스는 중국 저놈 나쁜 놈들이야. 시진핑 저거 인류의 암덩어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트럼프 보고는 저놈 끌어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트럼프의 반중 정책도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럼 소로스의 의중은 뭐냐 이거지. 중국은 나쁜 놈인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 소로스 입장에서 보면 힐러리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오바마나. 근데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것들은 이런 놈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되고 우리가 밀월해야 되고 거기 인민해방군은 골아픈 놈들이지만 공산당은 착한 애들이고 네. 북핵은 그 육자회담에서 중국이 풀면 되는 문제고 네.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생각해 친중파로 그러다가 1시간 후에는 야, 제대로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야, 북한도 패야지 패야지 패는 과정에서 중국이 들어오면 중국도 패야지 1시간 후엔 그렇게 생각해 2시간 후엔 다시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되고 이런 분열된 양극 분열돼 있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민주당이 다른 게 있는데. 민주당이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양극 분열돼 있다고 중국이 로비를 좀 해서 현금이 좀 들어오면은 했다가 그게 조금 끊기면은 또 예. 그러니까 극단적 전쟁광적인 관점하고 그러니까 발작적 전쟁, 발작적 그러니까 준비 없이 중국 무력화 없이 한순간에 파복 중국과의 전쟁도 상당 규모의 전쟁도 불사하는 북한 접수, 북한 그렇죠. 폭격도 그런 극단적 발작적 조치하고 그 다음에 친중 조치하고 둘 사이를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에요. 이 놈들이 그 저기 힐러리 같은 놈들, 그렇죠. 그 저기 오바마 같은 놈들이 그러면은 소로스는 반중인데 힐러리나 오바마 같은 거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놈이야. 이 얘기 뭐냐면 그렇죠. 소로스는 중국이랑 거의 3차 대전 가도 좋으니까 한반도에서 화약고 터져라 이거요. 그렇죠. 우당탕캉캉하고 그러면 또 IMF 집어먹는다 이거 집어먹는다. 소로스가 IMF 때 집어먹는 놈 아니요. 돈 집어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반중 발언함 이 소로스 같은 인간들이 반중 발언하면요 무지하게 무서워해야 돼 우리가. 그럼요. 나 소름이 쫓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무슨 조중동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쭈면 공수처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또 철폐투쟁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 책 이거 잠깐 광고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00권에 10,000원 발송비 포함입니다. 사셔가지고 많이 뿌려주십시오. 이거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앞으로 6, 7일까지 다 뿌리면은 일단 한 10만 권 넘어 나가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100권, 200권씩 사셔서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 다음에 저희 자유시민 운동 열심히 해가야 되니까 그 지역활동가 010-3330-1242 그래서 선거구별로 우리가 한 1,000명씩만 모이면 얘들 무찌릅니다. 지난번에 저기 국회에서 첫 시작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에피소드도 있으면서 잘 했습니다. 뭐 전직 고위 그 우리 저 공무원도 오셨고 그다음에 뭐 또 청년들도 오고 또 지역에서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또 젊은 또 이 뭐야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아주 젠틀하면서 아주 정중하면서 그리고 강력하게 그 항의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이걸 계속 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고리를 걸어놔야 하고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쟤들 1+4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밀어붙이는 애들이. 근데 그 4를 움직이는 그 떡밥이 뭐냐면 선거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거법이 이게 모법 통과하고 자법이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구 획정. 지역구 획정이 이게 또 법으로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쓰는 방식은 어저께 잠깐 말했지만 내다봐야 하는 거거든. 모법이랑 연동형 비례대표, 저기 뭐 공수처랑 해서 통과시켜. 그래 놓고 나서 자법을 통과를 안 해요. 자법을. 그러면은 내년 선거는 지금처럼 가요. 지금 선거법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게 그 이제 심상정 같은 사람 또 박지원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선거법 통과시켜 놓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공수처까지 같이 통과시켜 놨는데 유리하기커녕은 망해. 왜냐 선거법은 결국은 자법이 통과 안 돼서 거시기 내려놓고 무의미해지고 공수처는 통과됐기 때문에 공수처 갖고 이제 심상정 박지원 콧게 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박지원 당 당원들이나 의원들은 너 미쳤냐라고 이제 주장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명백히 반헌법인데 뭐. 반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대한민국이나 헌법이나 관심이 없어. 그래요? 자기 밥그릇이야. 자기 밥그릇.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지금 이 586 문재인 집단의 전략인데 이거가
자기 밥그릇 밥상 깨는 짓이다.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즐거운 토요일인데 우리 참 저기 그 떠드느라고 토요일 오후가 다 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